아마존 미래 전략 2022 마케팅 4.0으로 아마존을 공략하다. 아마존의 공략법을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서도 생각해보자. 여기에서는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 혹은 마케팅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필립 코틀러 교수가 쓴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의 내용에서 힌트를 찾아보자. 코틀러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마케팅 4.0에서 4P 판매에서 4C 상품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 4P와 4C에 관해서는 아마존을 예로 들면서 이미 2장에서 분석했는데, 코틀러 교수가 책에서 제창하는 4C란 공동 창조, 통화, 공동체 활성화, 대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믹스다. 바로 여기에 경쟁 기업이 제왕인 아마존을 공략할 비결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공동 창조란 고객과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화란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첨예한 개념으로 기업과 고객 사이, 고객과 고객 사이, 나아가 개인으로서의 고객 간 대등한 관계성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틀러 교수는 공유 경제의 가장 유력한 판매 콘셉트는 P2P, 즉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마존 소비자 중에서 아마존과 소비자 본인이 수평적인 관계성으로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구석은 그리 많지 않다.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아마존 소비자 간에 직접 서로 연결되어 대화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평적인 고객 관계를 맺고 고객과 대화하는 방식에 경쟁 기업의 승리 비결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화는 향후 AI 시대와 블록체인 시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개념이다. 본래 사람 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며, 특히 세계가 집권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해가는 중에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 설명했듯이 구글에서는 OKR과 1:1 면담이라는 인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본질은 대화에 있다. 대화는 새로운 4가지 C에서 공동 창조와 공동체 활성화의 수단이기도 한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테크놀로지가 진화하고 SNS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현실적인 연결, 접촉, 배려를 잃어버렸다. 더 이어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서로 더 알고 싶고, 현실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고,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으면 하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대화다. 코틀러 교수는 마케팅 4.0 시대에 청년, 여성, 네티즌의 세 층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층들이 P2P라는 관계성 속에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이란 지리적 환경을 초월해 더욱 커다란 세계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발전을 유념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된다. 세 가지 층 모두에 해당하는 여성 창업자 중 한 명으로 비즈니스 SNS 서비스 윈티들리의 경영자인 나카 아키코가 있다. 나카 아키코는 자신의 저서인 밀레니얼 세대 창업자의 새로운 제품 생산론 중에서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다음 8가지 항목을 꼽는다. 소유보다는 접속 중시, 가성비 중시, 건강 중시, 저금, 높은 성소주자 비율, 차별적 언동 지향, 명분 중시, 2.5배 많은 얼리 어답터. 나카 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거나 급여가 높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의욕의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라는 명분을 중시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원래 무엇 때문에 라는 목적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미션이 더욱 명확해지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원가 우위의 재앙이라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아마존을 공략하려면 청년, 여성, 네티즌 세 가지 층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객의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 않은 서비스 제공은 확실히 아마존에 대한 공략법이 될 것이다. 코틀러 교수는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브랜드는 고객을 개인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개별 고객의 걱정과 바람을 해결해주는 고객 경험에 덧붙여 인생을 바꿔놓은 개인화 서비스를 설계한다. 예를 들어 결과를 약속한다는 광고 문구로 실적을 올린 일본의 고급 피트니스 센터 체인 라이잡은 고객의 자아 실현 욕구를 이미지 마케팅화해 몸 만들기, 영어회화, 골프 등으로 영역을 넓혀 인생을 바꿔놓을 개인화 서비스를 설계받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와 높은 목표 달성률이 고가 유지의 비결로 보이지만 역시 고객의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마케팅화가 가치 제한의 관건이 된 셈이다. 서장에서 그려본 가까운 미래 제3의 공간으로서의 오프라인 점포 아마존 365에서도 커다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나의 전문 영역 중 하나인 의료 간병 분야에서는 최근 노쇠 도미노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가 간병인이 필요해지는 첫 번째 계기가 지역사회나 주위 사람들과의 연결이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다. 모두 쉽게 모일 수 있으면서 친근하고 기분 좋게 오랜 친구와 새 친구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생활의 터전으로 기능하는 오프라인 점포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 사회에서 기업이 앞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제3의 공간 실현은 5요소 분석법에서 지와 공간 가치에 해당하는 중요한 대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독점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의 법 제도로는 아마존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추궁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에 아마존의 기세에 다양한 구실로 제재를 가하려는 각국은 움직임은 두드러지고 있다. 진정한 고객 중심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본래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정부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아마존에는 커다란 변혁이 요구된다. 미래의 비전만을 추구하는 비전가형 리더십에서 기업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사업으로 사회에 널리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밝히는 미션 리더십으로 베조스 리더십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